안녕하세요. 오스템 공인 강사 김민혜입니다. 수요 세미나를 오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치주 보험 청구의 실전 적용. 치주 파트 굉장히 아마 보험 청구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 이번에 보험 고시가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알쏭달쏭 이제 하시는 실장님들, 원장님들 많으실 텐데요. 치주는 딱 한 가지 정도 새롭게 고시가 적용되었거든요. 여전히 많은 변화는 없지만 적용 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알쏭달쏭 아마 하실 겁니다. 오늘 간단하게 보시면 이론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사례. 또 사실 치주 파트 같은 경우는요. 오스템의 2번회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좀 이렇게 빨리 또 보험 청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활용법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실전에서 많이 오류를 범하는 내용들을 갖고 오늘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또 내용 정리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실전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론의 깊이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론을 안 짚고 가면 좀 서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나마 이론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실까요? 자, 재실시 기준. 사실 이 하나의 페이지에 많은 치주 파트의 이론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 어떤 항목처럼 딱 하나 보험 청구하고 그냥 끝이 아니고 사실 스케일링 같은 경우만 봐도 몇 번, 우리가 보통 1년에 2번 정도는 스케일링 받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스케일링, 그리고 활택술, 소파술, 플랫모피, 치은방위 소파술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행위들마다 재실시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치주 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보실 때는요. 단계별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계별 보험 청구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환자분이 막 아프셔서 오늘 이 몸이 너무 아파요 하시면 우리 원장님 정말 성실하시게 소파술을 진행하시는 경우 있죠. 하지만 고시적으로 소파술은 전처치가 없이는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같은 날 활택술을 하시고 환자분 집에 가셨어요. 일주일 뒤에 오셔서 활택술 한 부위를 체크업 하셨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스케일링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번대 부위에 활택술을 진행했다면 치석 제거가 더 낮은 단계의 행위이기 때문에 활택술을 한 부위는 후처치로 보험 청구를 하셔야지 다시 1단계인 치석 제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사실 지금 정말 이렇게 딱딱 나와서 제가 막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따가 사례별로 좀 정확하게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다. 사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저도 많은 치과에 가서 컨설팅을 제가 한 경험이 있는데요. 또 저도 아직도 실전에서 보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들께서 활택술과 소파술을 사실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청구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앞니, 어금니 상관없이 그리고 무조건 4, 5, 6, 7 앞에 3, 3 딱 나눠서 어떤 치과는 무조건 잇몸 치료는 6번 어떤 치과는 무조건 잇몸 치료는 4번 이런 식으로 좀 패턴화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전처치 그게 스케일링이 될 수도 있고요. 활택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단을 명확하게 부위별로 하셔서 단계별 청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를 좀 볼게요. 사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사실 원장님들도 4, 5번을 활택술을 하고 6, 7번은 소파술을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딱 보면 사실 여기 이런 행위는 활택술이다. 이런 행위는 소파술이다. 이렇게 구분을 짓지는 사실 못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애매하죠. 왜냐면 같은 기구를 쓰고 아니면 사실 이론적으로 소파술은 마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같은 3분의 1학에서 활택술과
소파술 아니면 스케일링과 활택술 네, 이렇게 같이 한다라고 하면요. 상위에 있는 행위만 단계별 일단 기억하셨죠? 그 다음 뭐냐면 같은 3분의 1학에서 동일 부위에서 두 가지의 치주 파트의 항목을 하게 되면 상위에 있는 것만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발치 같은 경우는 치당 산정이 돼요. 연일의 스케일링은 구강당이죠. 치주 처치 구강당입니다. 입안에서 한 번밖에 청구가 안 됩니다. 전반적인 치주들은요. 거의 다 3분의 1학당 청구 기준으로 보험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3분의 1학 4, 5, 6, 7과 동시에 스케일링을 하면서 7번은 IND, 구강 내 소염술을 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 소염술은 한 개 했으니까 이렇게 한 개, 뭐 7번 대 7번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3분의 1학을 하나로 보고 있다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닌 것도 있죠. 연일의 스케일링도 아니고요. 그리고 시은 확장술, 네, 시간 확장술 이런 부분도 치당 인정이 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거의 전반적인 큰 수분 3분의 1학당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서운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지금 보시면 네, 횟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횟수는 바로 3분의 1학당 치석 제거. 제가 3분의 1학당 치석 제거라고 하는 것은요. 연일의 스케일링과 구분 짓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잇몸 치료를 위한 치석 제거라고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 치석 제거는요. 예를 들어서 3번부터 3번 전치부예요. 총 우리 몇 개가 있죠? 6개 치아가 있습니다. 그쵸? 이 6개 중에서 50% 이하 그리고 10번대를 예를 들면 4, 5, 6, 7 그쵸? 9칩을 예를 들면 4, 5, 6, 7 4개 중에서 2개 이하를 하게 되면 우리가 50%만 횟수 1이 아니고요. 0.5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되세요. 또 하나 별표를 치실 거. 오늘 사실 이론을 깊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꼭 별표 치실 거는요. 인근 치아에 대한 스케일링을 같이 할 때 예를 들면 3, 4, 5, 6, 7 지금 인근 치아를 같이 스케일링을 하고 있어요. 3분의 1 기준이 다른데? 그쵸? 3번은 전치부고 4, 5, 6, 7은 구치부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인근에 있는 치아는 한 개 정도는 그냥 횟수로 포함을 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발전해도 사실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 이 알쏭달쏭한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치아는 횟수로 인정이 되더라 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되세요. 근데 3분의 1학당 잇몸술을 위한 스케일링을 빼놓고 나머지 활택술, 소파술, 박리소팔술 이런 것들은요. 3분의 1학에서 단 한 개만 시행을 해도 100% 인정을 해주더라 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치부 6개에서 2번 하나만 스케일링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6개 중에서 50% 이하를 했으니까 0.5로 청구가 되지만 이게 활택술이라면 횟수 1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치수가 재밌고 알쏭달쏭한 이유 예를 들어서 10번 때 1번을 했어요. 20번 때 1번 다음번에 넥스트에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무슨 얘기냐면 반대쪽 정중앙으로 나눕니다. 지금 저희 상상되시나요? 11번 오늘 RPS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 반대편 1, 2, 3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의 1학을 0.5, 0.5로 나눠주셔야겠죠? 하지만 다 발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딱 이 3분의 1학에서 한 개 치아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횟수는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에서는 반대편 치아가 있느냐 없느냐까지는 다 모르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꼭 내역 설명을 적어 주어서 네, 반대편 악이
다 치아가 상실되었다라는 부분으로 내역 설명을 적고요. 횟수를 1로 보험 청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간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세요. 3분의 1학당 치석 제거만 유일하게 개수에서 50% 이하하면 0.5만 청구되고 인근에 있는 치아까지 횟수가 포함이 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후속조치는 어떤 얘기냐면요. 3분의 1학당 치석 제거 같은 경우는 가령 부분 치석 제거. 환자분이 뭐 여기 앞에만 이가 좀 욱신된다고 오셨어요. 치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만 스케일링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거는 부분 치석 제거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전체적인 스케일링을 하지 않을 경우는 다음번에 꼭 잇몸치료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스케일링은 본인이 전처치예요. 어떤 밑바탕이 되는 거고요. 사람의 몸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염증이 심해도 사람이 막 데미지를 많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갑자기 소파술을 하게 되면 잇몸에 상피 조직 같은 것도 떼어내고, 그쵸? 막 여러 가지 마취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에서는 규정을 하기를 좀 환자의 손상을 덜 주는 방향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보험 청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항상 정말 이거 막 긁어내야 돼요. 활텍스 소파술 해야 돼요. 근데 전처치를 무조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았어. 경미한 잇몸 염증에는 바로 전처치가 없이도 시행을 하자 해서 활텍술은 전처치가 없이 또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단계별이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고 상황에 맞게끔 정확한 진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세요. 자, 밑에 보시면 내역 설명 보셔도 되시거든요. 일단은 치석 제거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다 하신 경우에 다음번에 잇몸 치료 예정되어 있음이라는 내역 설명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네, 루트 플래닝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굳이 딱 무조건 내역 설명을 적어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파술, 박리 소파술 같은 경우는요, 저번에 잇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전처치인 스케일링을 시행했음, 이렇게 언제 치석 제거 시행함이라는 내역 설명을 반드시 적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진학 측정 검사는요, 지금 보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시는데, 가급적 소파술부터, 저 같은 경우는 소파술부터는요, 좀 약간 깊은 술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루트 플래닝과 소파술의 차이점은 뭘까요, 선생님들? 저는 이게 정답은 없을 수 있겠지만 상피 조직을 제거하냐 안 하냐라고 좀 구분을 해요. 그래서 잇몸의 상피 조직을 제거하기 때문에 마취는 필수인 거죠. 자, 마취가 필수인 게 뭐죠? 바로 소파술입니다. 활텍술 같은 경우는 날의 방향이 치근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깊은 술식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좀 정확한 검사를 하고 나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소파술부터는 반드시 치진학 측정 검사를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파술을 하자 아니면 루트 플래닝을 하자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상병명을 보시면은요, 일단 활텍술까지는 급성도, 만성도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포인트 뭘까요? 치은 절제술, 잇몸을 잘라내는 술식인 치은 절제술은요, 우식 상병명에도 적용이 된다. 다 치준대요. 잇몸을 잘라내는 치은 절제술에는 우식 상병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한번 치주 특이사항 같은 경우 한번 지금 눈으로 읽어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론을 준비했는데요. 뒤에 재시행 산정 기준 아까 짚지 않았죠?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짚고 실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일단 치석 제거 요약 정리를 좀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한두 개 시행하면 50%. 또 하나, 같이 교합 조정술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는 100대 100으로 동시에 보험 청구된다는 부분 포인트예요.
활택술 같은 경우 조금 원장님들이 하루에 막 3분의 1 곱하기 4 정도 네, 하는 경우 있어요. 저희 6이죠. 3분의 1학, 3분의 1학 6이에요. 그쵸? 근데 최대 1학이라는 거는 한악, 네, 상악, 하악 아니면 이렇게 반 나눠서 한쪽입니다. 루트 플래닝 같은 경우는요, 최대 1학까지 가능하다라는 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셔봤자, 네, 아마 삭감이 되실 거니까 꼭 이 기준을 염두에 두시고 보험 청구하셔야 됩니다. 욕심내셔서 많이 하셔도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막 궁금한 점 있으실 거예요. 저희 원장님은 어쩔 수 없이 환자가 유학 가신다고 하셔서 막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좀 이 기준을 먼저 좀 원장님께 같이 상호적으로 팁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좀 규정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소파술 좀 보실게요. 소파술 같은 경우는 전처치가 있어야 한다. 마취 필수다. 사실 마취 없이 하시는 경우라면 그게 과연 소파술일까? 라는 의문점도 듭니다. 방위 소파술 같은 경우는 간단과 복잡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간단과 복잡 같은 경우는 이제 골삭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고요. 사실 플랩을 막 열지 않고 뭐 간단하게 하는데 이렇게 청구를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다 반드시 잇몸을 절개해서 방리하셔서 염증을 긁어내시는 술식을 시은 방위 소파술이라고 합니다. 같이 동시에 할 때 좀 헷갈리시는 경우 있으세요. 그래서 시은 방위 소파술과 치조골 성형술 복잡을 들어갈 때는 이미 시은방위 소파술 복잡에 골삭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조골 성형술과 동시에 보험 청구가 될까요? 네,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복잡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방위 소파술과 발치 같은 경우도요. 100대 50으로 보험 청구가 되니까 이런 점들 꼭 유의해서 공부하시고 보험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3분의 1학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지금 2개밖에 안 했죠. 0.5. 앞에도 앞니 부분, 전치부도 2개밖에 안 했으니까 0.5. 그리고 지금 4개를 다 했기 때문에 1. 이렇게 청구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루트 플래닝과 소파술인 경우에는 다 그냥 1, 1, 1이겠죠.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셔서 보험 청구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클릭하고 보험 청구했더니 지금 보험 청구 화면 보시면 횟수가 5로 나옵니다. 실질적인 횟수는 4인데 당연히 환자분에게 돈도 많이 받았고 또 삭감도 됩니다. 굉장히 행정 처리하기 어렵겠죠? 이렇게 횟수에 대한 부분을 다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꼭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시고 보험 청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완전 포인트입니다. 재생 산정 기준 저는 1, 133, 3, 366 꼭 신입사원분들 들어오시면 이거는 아주 가슴 깊이 어디 병원을 가든지 간에 꼭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동일 부위를 3개월 이내에 다시 하게 되면 치주 처치로 보험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 366 화면 보시고 계시죠? 사실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좀 외워두시는 부분들 그리고 아니면 지금 있는 화면들 같은 경우들을 내일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보험 청구하는 옆에다가 코팅 같은 거 해서 좀 이렇게 붙여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루트 플래닝과 소파술 같은 경우는요. 1개월 이내에 동일부위를 다시 하면 치주 처치를 보험 청구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1에서 3개월 이내에 동일 부위 같이 하시면 50%, 3개월이 지나야 100%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방위 소파술 같은 경우는 기준이 6개월이에요. 6개월 이내면 50%, 6개월 초과가 되면 100%.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원장님들 많이 다시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치주염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이라서 재발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뭘까요? 치주는 3개월까지는 재진이라는 거. 만성질환은 3개월까지를 재진으로 둔다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이론은 다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 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사실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너무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6번 정도가 다 소파술. 사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물론 정말 소파술을 열심히 당연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모든 전환자가 우리 치과에 오는 모든 전환자는 다 이렇게 4, 5, 6, 7, 3, 3,
4, 5, 6, 7 이렇게 무조건 이런 패턴으로 소파수를 한다면 사실 과연 정말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을까라는 의심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평가원은 뭔가 획일화된 것들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지한 치료 계획과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스케일을 할 때 엑셀 보면서 진단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체중량을 체크해서 포켓의 깊이를 체크해 보면서 소파수를 시행해야 될지 그리고 그냥 바로 오늘 루트 플래닝 한 다음에 플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스케일링, 루트 플래닝, CU 다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스케일링 다음에 소파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런 막 어떤 변화가 없이 그냥 이렇게 획일화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치과가 이렇지 않은지, 그리고 꼭 무조건 저번 주에 했던 부분은 무조건 우처치, 그 다음에 또 오늘 여기 이렇게 무조건 정형화되어 있는 것을 조금 주의해 보시고 우리 치과의 치주가 어떤 패턴으로 획일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꼭 내일 한번 이렇게 6번 하는 치과, 우리는 잇몸 치료를, 치주 치료를 4번으로 하는 치과, 무조건 소파수만 하는 치과지는 아닌지, 활tex술은 무조건 초진에 잇몸 치료해야 되는 분은 무조건 그것만 활tex술로 하지는 않는지, 이런 패턴화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패턴은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부분 치석 제거했죠? 1월 14일 거 보시면 부분 치석 제거했습니다. 근데 뭔가 잇몸 치료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정말 잇몸 치료 예정일까? 라는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이제 후배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서 저도 병원 걸 좀 찾아보면서 이런 걸 찾아냈어요. 실제거든요. 사실 이것은 조금 3개월 검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 치석 제거겠죠. 그럼 사실 뭐 그냥 딱 거기서 끝내도 됩니다. 풀로 하는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잇몸 치료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부분 치석 제거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 걱정이 3개월 뒤에요. 3개월 뒤에 오셔서 과연 환자분께 어떤 치료를 하실까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기검진으로 내원하신 분들은 사실상 보험 청구를 원래 하실 수는 없어요. 환자분이 어떤 질환을 호소하시거나 객관적인 환자분의 진단을 하셔서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음번에 정말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면 넥스트도 저 부위를 체크하고 잇몸 치료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라는 부분을 좀 적어두시는 것도 좋았겠죠. 종결이 되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거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차트에 저렇게 되어 있으면 전 종결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러면 3개월 뒤에 오시면 초진입니다. 하지만 넥스트를 몇 개월 뒤에 환자분이 사실 저희가 막 다 감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온다는 건 모릅니다. 그쵸? 예약을 어기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넥스트가 저 부위에 대해서 잇몸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면 4개월, 5개월 뒤에 오셔도 우리는 재진으로 보험 청구를 하셔야겠죠. 종결의 의미. 사실 잇몸 치료 종결하고 계시나요? 원장님들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턴화로 그냥 보험 청구를 하고 있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환자분 지금 오늘 체크해봤더니 정말 잇몸이 많이 좋아졌고 이제 검진을 하시면 됩니다 하면 그 뒤에 많은 시간 뒤에 오시면 그건 초진이겠죠. 이런 종결의 의미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시고요. 아까 계속 지금 앞서서 제가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패턴화 시키시면 안 되는 거, 치료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실전에 대한 보험 청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0분이 넘게 지났습니다. 이론 잘 들으셨죠? 기억하시면서 한번 최근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많은 질문을 해요. 실장님, 지금 원래는 앞니 부위에, 우리가 오늘 잇몸 치료했어요. 근데 12번만 저번 주에 발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부분을 잇몸 치료하는데 발치한 부분 좀 드레싱 좀 해야지. 발치한 부분에 실밥 제거 좀 오늘 해야지. 자, 원래 예정 같은 경우는요. 같은 동일 3분의 1하게 실밥 제거를 시행했으면, 그래서 내역 설명에 SO 또는 실밥 제거 시행함이라고 적어주었으면 치주 파트와 후처치, 수술 처치가 동시에 인정이 되었는데요. 고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월에 적용이 되었죠. 이제 인정 안 해줄 거야. 실밥 제거를 해도 인정을 못 해주겠어 라고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기준을 모르시고 계시는 분이 있었더라면 네, 빨리 점검을 하셔서 청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실밥 제거도 같은 3분의 1학입니다. 거기에 동시에 수술 처치와 치주 처치 이런 것들 동시에는 치주 파트와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 사례예요. 이렇게 8번 뺐고 지금 같은 3분의 1학이죠. 그래서 활택술 하면서 후처치 했어요. 내역 설명도 너무 잘 적었어요. 하지만 2월부터 이거 이제 안 된다라는 게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항상 초진이신데 원장님 너무 환자분 안 아프게 해주고 싶어서 바로 마취하고 잇몸치료 마취 인젝 준비해줘 한 다음에 바로 큐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모셨던 원장님이 좀 이렇게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쉽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역 설명을 적고 타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하고 오셨다. 사실 정말이라면 사실 굳이 스케일링을 다시 할 이유는 없습니다. 초진에 타치과 스케일링 언제 시행했다. 그리고 차트에도 잘 기록해 놓으시면 지금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항상 이런 패턴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루트 플래닝, 치근 활택술로 보험 청구를 하셔야 된다.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심사 사례예요. 보시면 좀 보이시나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소파술로 초진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 상단에 보이세요? 활택술로 청구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활택술 같은 경우는요. 전처치가 없이 급성상병, 만성상병 다 상관없으시고요. 초진해도 바로 가능하니까 이런 경우는 마취도 활택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프로빙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되게 좀 착한 아이예요. 그쵸? 좀 유일하게 좀 얘를 좀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활택술로 보험 청구를 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지금 사실 이거는 심사 사례와 제가 좀 이제 같이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이 환자분의 사례가 정말 치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BOP도 있었다. 여러 가지, 그쵸? 스웰링 심하다. 사실 이런 경우인데, 원장님은 사실 스케일링이, 연일 스케일링이 되는 순간, 잇몸 치료 위한 스케일링을 거의 하신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분 한 번만 하고 안 오고 싶다는데, 그럼 연일 스케일링 아니야? 사실 그건 원장님의 진단이신 거죠. 원장님이 잇몸 치료가 필요하시면, 넥스트 꼭 잇몸 치료 적으시고, 근데 환자분이 저 서울 살아요. 저 평택에서 잇몸 치료 받을게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쫓아다니면서 환자분을 오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 상황이라면 사실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내역 설명 적고 잇몸 치료 예정되어 있었으나 환자분이 거리상 가까운 치과 가신다고 함 이렇게 내역 설명 적으시면 되는 거지 환자분이 못 온다고 해서 연일 스케일링 그리고 연일 스케일링 적용이 되니까 잇몸 치료 위한 스케일링 안 하시고 무조건 연일 스케일링 이렇게 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한 예시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실전 들어가는데요. 두 번 해야 되는 건 제가 하고 있는 청구 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요, 기억나시나요? 치주에 대한 재시행 산정 기준. 사실 파노라마도 재시행 산정 기준이 있는데요. 6개월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늘 보는 화면은 보험 청구 화면이에요. 치주가 힘든 건 뭐가 힘드냐면요. 초진인지 재진인지 이런 거. 이분 잇몸 치료 예정되어 있어서 5개월 전에 전체를 잇몸 치료를 위한 스케일링을 하고 가신 거예요. 환자분이 6개월 차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진단 내려진 게 계획된 게 아직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재진입니다. 그쵸? 하지만 환경 설정에서 초재진 기준 자체를 한 달로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환경 설정 들어가 보시면 내일 오스텐 쪽으로 전화 많이 오실 수도 있는데 초진과 재진을 설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 1차 기준을 한 달로 냅니다. 다시 환자분이 오랜만에 오면 이분이 끝났다 안 끝났다가 사실
그냥 프로그램 자체에서 무조건 초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근데 이것을 3개월 이렇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일반 진료는 초진과 재진을 분별하는 기준이 한 달이니까 한 달 지나면 초진으로 띡 바뀌는 거죠. 근데 사실 막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보험 청구하기 전에 지금 보시면 진료 탭에 진료 보기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빨간 색깔은 초진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끝나지 않은 건데. 그러면 다시 청구 탭으로 가셔가지고 재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치주는 또 가끔씩 신경치료 다 완전히 안 끝났는데 근간세척 환자 오랜만에 오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맥락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진료 보기 버튼을 꼭 보시면서 보험 청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좀 저만의 팁을 드리자면 위에 상단에 도구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 검색 한번 되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검색 보셨나요? 검색 눌러보시면 이런 창들이 떠서요. 환자분에 대해서 많은 검색들 할 수 있어요. CRM 쪽으로도 두번회를 굉장히 잘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연일의 환자분들, 연일의 스케일링 환자분들은 등록 같은 경우를 안 하고, 그쵸? 이렇게 보험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또 하나 뭐였나요? 뭐 재생 산정 기준. 또 우리 실장님들 많이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인근 치아를 원래 따로 청구하면 안 되는데 뭐 포함했거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딱 이렇게 클릭해요. 보험 청구하기 전에 연일의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U2233. 여기에는 지금 화면에 항목 띵 누르면요. 딱 코드별로 딱 정렬돼요. 그래서 치주 파트가 거의 U, 둘, 뭐 이렇게 해서 딱 나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셔서 내가 많이 자주 틀리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역체크하고 보험 청구하시면 삭감되는 비율 굉장히 줄어듭니다. 자, 소파술. 뭐가 포인트였나요? 소파술은 초진에 보험 청구할 수 있나요? 뭐 환자분이 타치까지 스케일링하고 왔다라고 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역 설명 적으셔야겠죠. 그쵸? 그리고 뭐 1월 4일날 소파수 보험 청구했습니다. 근데 내역 설명 없어요. 사실 심사평가는 월별 청구니까 이분이 언제 스케일링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언제 스케일링을 시행했다라고 꼭 내역 설명을 적어주셔야겠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픽해가지고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는 거 꼭 한번 내일부터 해보세요. 저는 굉장히 활용하고 있고요. 후처치 같은 경우나 수술 처치 같은 경우도 동해 3분의 1학에서 같이 청구가 안 되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들 있었나? 없었나? 이런 것들 꼭 한번 체크하시고 보험 청구 실전 이제 완벽하게 좀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날짜별로 검색해서 쭉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연일의 스케일링, 역체크 뭐 이런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을 역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꼭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연일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요, 일일이 바우처를 썼나 안 썼나를 보기가 좀 힘드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심사평가원의 사전점검 서비스를 꼭 이용해요. 그래서 딱 말일날 한번 사전점검 돌려놓습니다. 그럼 한 2, 3일 뒤에 연일 스케일링 등록 같은 거 안 되거나요, 틀니 유지관리 같은 거 등록 안 된 경우는 띡딱 다 떠줘요. 이것도 등록해주세요 하고 다 뜹니다. 그래서 삭감률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의 보험 청구 하실 때 반드시 청구 탭에서 심사평가원 사전점검 버튼 눌러서 먼저 송신하신 다음에 등록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삭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이용하시면 굉장히 좀 보험 청구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요. 그럼 어떤 것들을 많이 틀리시는지 한번 실제 사례로 보실 건데요. 산정 기준에 대한 오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좀 시간 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어떤 게 오류일까 보이세요? 환자분 스케일링 하시고 시리시니까 오늘 글루만 발라드리겠습니다. 보험 청구해줘. 원장님께서 이런 경우 있으시다면 지각감이 처치는 되게 얄미운 애예요. 혼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날 과민 처치와 스케일링을 같이 할 때는
동시에 인정이 안 된다. 과민처치 보험 청구 안 된다가 산정 기준에 지금 오류 사례였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과민처치는 어떤 행위랑도 보험 청구를 하시면 안 되시고요. 뭐 PA 같은 거는 가능하지만 또 그리고 그 치아에 대한 반응 여부가 꼭 있어야지만 과민처치가 가능하더라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똑같은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이렇게 고시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발라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일주일 기간이 있어야 된다. 바를 수 있지만 일주일 꼭 기억해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런 실수 안 할까? 아까 제가 이제 딱 픽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U2233, U22 뭐 이렇게 해서 딱 픽을 해요. 그러면 소파수를 볼 때 도대체 내가 뭘 틀리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경우는요, 급성 상대방을 써줘서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소파술은 급성은 안 된다. 또 하나 뭐 있어요? 마치는 인정이 되더라. 이런 기준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역 설명 있어야 돼요? 안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내역 설명 있어야 된다. 기억, 네, 하십시오. 네. 이 경우는 사실 잘못된 건 없어요. 요게 잘못됐습니다. 뭐냐면 연인의 스케일링은 다음번에 후속 처치가 없는 잇몸 상태를 말합니다. 후속 처치가 없다라는 것은 간단한 스케일링만으로도 잇몸의 케어가 가능한 치은염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3일 만에 환자분한테 소파술을 했습니다. 사실 뭐 환자분이 정말 엄청난 일이 있어서 막 잇몸이 갑자기 한 3일 만에 염증에 뭐 생겨가지고 상피 조직을 다 걷어내야 될 정도, 잇몸 조직을 걷어내야 될 정도로 3일 만에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는 진단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연일 스케일링 자체를 취소를 하시고요. 취소 신청서 보내시고 다시 잇몸 치료를 위한 스케일링으로 해주시는 게 바람직한데요. 그래도 텀이 너무 짧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부어있던 잇몸이 좀 가라앉고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약간 진단 자체를 심사평가원에서 의심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확한 치료, 정확한 진단, 계획 하에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셔야 되시거든요. 자, 팁을 드리면은요. 지금 연일 스케일링 한 것과 지금 다음번 또 행위가 부분 치석 제거했어요. 동일 악이죠. 요 앞니를 지금 같은 부위를 다시 했어요. 이런 경우는 3, 36, 6, 그쵸? 지금 스케일링 다시 재시행한 겁니다. 자, 이 화면 무슨 화면이에요? 지금 진료보기 화면이에요. 빨간불 패턴 딱 보셔야 돼요. 치주는 3개월 지나야 재진입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은 진료는 계속 재진이다 라는 거 포인트죠. 3개월 이내고요. 그래서 재진이고요. 앞니는 3개월 이내에 다시 했기 때문에 3, 36, 6, 3개월 이내에 쓰면 치주후차 치료 보험 청구를 해야 된다. 네, 픽입니다. 이거는 지금 윗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억나세요? 첫 화면 단계별로 보험 청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뭐 초진에 활대술 들어갈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이 부위를 클릭을 하든 안 하든 3분의 1학을 미리 활대술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4번, 5번, 6번 이런 부분들을 같이 스케일링을 했더라도 7번을 클릭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부위에 대해서 스케일링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했어요. 상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다. 후처치 정도로 보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양쪽은요. 이 부분 꼭 기억하셔도 되시고요. 지금 보시면 횟수가 6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하지만 6이 아니고 횟수가 4겠죠. 저번에 7번 하셨으니까요. 많이 틀리세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저도 많이 틀립니다. 자, 지금 이 경우는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6번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지식에. 하지만 6번 이미 4, 5, 6, 7은 같은 3분의 1학이에요. 그래서 6번을 뺐더라도 횟수는 줄여주셔야 돼요.
똑같은 사례입니다. 이 케이스는요, 스케일링과 IND, 100대 50입니다. 지금 구강내 소염술이 조금 더 높은 수가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구강내 소염술 100, 같은 부위, 같은 3분의 1 일학이라면 스케일링을 0.5로 조정하셔야 되는데 조정을 하지 않고 보험 청구를 하신 사례입니다. 조정해 주셔야 되세요. 네, 같은 지금 사례입니다. 똑같이 이것도 100대 50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자, 보이시나요? 한번 보실래요? 지금 뭔가 동일학 3번부터 3번 부위를 지금 스케일링을 했어요. 이건 약간 우리가 손해보는 패턴입니다. 3개월 지났어요. 지금 따져보세요. 3개월 지났죠? 3개월 지났으면 50%잖아요. 3, 36, 6 기억하시죠? 3에서 6이면 50% 된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까 제가 좀 사례 우리 2월 달에 바뀐 걸로 한번 예시를 잡아봤는데요. 같은 3분의 1학이기 때문에 요거 발치하고 실밥 제거하는 거 인정이 안 되더라 하는 것들 바뀐 거 다시 한번 사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역 설명 적어되는 거 기억하시죠? 전체적인 스케일링하고 다음번에 잇몸 치료할 거야 라는 것은 꼭 다음번에 잇몸 치료 예정이라고 이렇게 내역 설명 해 놓으셔야 되세요. 그리고 소파술 같은 경우 지금 뭐 마취는 제가 예시 때문에 안 넣었는데요. 마취 꼭 있어야 되죠, 소파술에. 근데 이렇게 소파술만 하는 경우도 언제 전저치 했었어요 라고 꼭 내역 설명 적어주시는 거 포인트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류에서요, 이제 횟수 오류 좀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요거 이제 잡으시면 이제 거의 실전 보험 청구는 문제 없으세요. 자, 이렇게 보험 청구했더니 횟수가 3으로 청구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45니까 4개 중에 50% 이하.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으로 보험 청구하셨으면 0.5, 0.5. 그래서 횟수가 2예요. 그쵸? 자, 이런 동일 시야를 클릭하고 소파술 보험 청구한다. 그러면 횟수가 3입니다. 기억하시죠? 횟수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보험 청구하면 3으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어보세요. 지금 10번대 구치부 2개 클릭되어 있어요. 0.5예요. 앞니 1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2개밖에 클릭 안 되어 있었으니까 이거 뭘까요? 네, 0.5예요. 이게요. 이런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봐야 돼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케일링 같은 경우나 잇몸 치료 같은 경우는 꼭 횟수 한번 다시 내가 세고 보험 청구하겠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똑같아요. 계속 반복입니다. 네. 스케일링 하시게 되시면 지금 20번대가 하나밖에 클릭 안 되어 있으니까 2.5예요. 하지만 소파술 같은 경우는 3으로 보험 청구하실 수가 있죠. 3분의 1학에서 하나만 클릭되어도 횟수를 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차이점 명확히 아시겠죠, 이제? 횟수 한번 세어볼까요? 계속 반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클릭하면 실제로 지금 횟수가 6으로 나와요. 바로 돈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보험 청구 잘못됩니다. 꼭 내가 한번 세어보기. 아까 재생산정 기준 내가 한번 세어보기 이렇게 매뉴얼 만드셔가지고 체크하시고 보험 청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포인트 뭐였어요? 1번부터 7번을 루트 플래닝이나 소파술 보험 청구했습니다. 반대쪽 1, 2, 3 다음번에 소파술 할 건지 안 할 건지 꼭 염두에 두셔야 되세요. 만약에 반대쪽 1, 2, 3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1번부터 7번이 클릭되어 있어도 횟수 2예요. 하지만 반대쪽 1번부터 7번 다음번에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5로 보험 청구하는 겁니다. 네, 정리되시죠?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 1번부터 5번이 클릭되어 있어요. 6, 7번이 미싱이에요. 만약에.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1.5냐 2냐 지금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반대편 1, 2, 3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것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6, 7번이 발치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재시행 마지막이에요.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45분 정도 됐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 예시로 이제 보여드렸던 것들에 대한 중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다 재시행에 대한 것들이 좀 달라졌어요. 3개월 이내면 후처치다. 그리고 3에서 6개월 이내면 동일 부위면 50% 된다. 6개월이 지나야, 네, 100%다. 1, 3, 1개월 이내에 루트 플래닝 소팟을 다시 하면 치주 처치다. 그쵸? 1에서 3개월 이내에 다시 하면 50% 이렇게 이 기준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지금 보시면 아 이렇게 잘못됐구나라는 것들을 지금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다행히 이제 마지막 관문이 네, 도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리 좀 해볼까 해요. 사실 치주는요, 제가 뭐 따져봤더니 한 7가지 패턴으로 보험 청구 원장님 치료 계획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스케일링하고 끝나는 경우, 스케일링하고 루트 플래닝하고 소파술 가는 경우, 루트 플래닝에서 소파술 가는 경우, 루트 플래닝에서 방위 소파술 가는 경우 굉장히 많은 변화무쌍한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재생 기준, 후처치 기준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건데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말 많이 하죠. 선생님들 하루에 스케일링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요즘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병원이 어려웠지만 세균 이슈가 좀 있어서 스케일링은 정말 네, 이제 앞으로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다음번에 잇몸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언제 잇몸 치료 할 거라는 부분을요. 잇몸 치료 치료 예정이라고 꼭 네, 기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였죠. 반대로 소파술도 네, 언제 스케일링 했었어요 라고 네, 또 이렇게 내역 설명 적어주는 거 같이 기억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횟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횟수가 유일하게 3분의 1학당 잇몸 치료를 위한 스케일링만 우리가 3분의 1학에서 50% 이하하면 0.5로 네,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치아를 같이 하면 횟수를 늘려주지 않는다. 3, 4, 5, 6, 7 했으면 횟수 1.5 아니에요. 1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식상병명 같은 경우로 또 잘못 청구하시는 경우 있는데 꼭 네, 이렇게 치주 상병명으로 K05로 시작하는 상병명을 꼭 넣어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 저는 좀 걱정되는 게요. 그냥 SC 이렇게만 적고 있진 않는지 내일 가셔서 우리 병원 차트 SC 이렇게만 적어 있으면 안 돼요. 환자분이 어디가 부어있다, 어디에 피가 난다, 프로빙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명확히 기록하셔서 또 이에 맞는 계획도 꼭 세우시면서 보험 청구, 스케일링 보험 청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파술 좀 제가 네, 또 준비했어요. 역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초진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타치과에서 하고 오는 경우는 내역 설명 적으면 인정이 되는 거 기억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횟수 같은 경우 다르다. 3분의 1학에서 하나만 해도 다 인정이 되더라 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역시 3, 4, 5, 6, 7 똑같아요. 스케일링처럼 횟수 동시에 이거 인정 안 되고 횟수 1.5 아니고 1이라는 거. 그리고 소파술 같은 경우는요. 급성은 인정이 안 되더라. 활택은 인정되더라. 그쵸? 만성도 인정이 되더라. 소파는 안 되더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5번은 제가 늘 지금 엄청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우리 원장님 나누는 패턴이 1, 7, 1, 7 나누세요. 그럼 반대쪽 1, 2, 3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꼭 차트에 기록하시고 내역 설명 기록하셔서 1점으로 보험 청구하실지 2로 보험 청구하실지 포인트 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요. 소파술 같은 경우는 마취가 들어가니까 보통 4, 5, 6, 7 2개 정도 아니면 1번부터 7번 정도만 해도 환자분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하루에 3분의 1 곱하기 4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안 돼요. 루트 플래닝은 최대 2학이다. 사실 소파술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보통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3분의 1 곱하기 2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1학을 좀 넘으시면 안 되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차팅적인 부분 또한 저희 차팅 없는
보험 청구는 다 의미 없어요, 선생님들. 그냥 CU 이렇게만 적고 있진 않은지, CUIA 이렇게만 적고 있진 않은지 꼭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정말 올바른 보험 청구 두 번에야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거 하나 또 제가 아까 팁 하나 드렸죠? 검색 기능 활용하셔가지고 보고 싶은 것들 픽해서 다시 한번 역체크하는 패턴들 마무리로 꼭 기억하시면서 올바른 보험 청구 그리고 치주 파트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깨알이에요. 그리고 되게 꽃이라고 하잖아요. 보험 청구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쏭달쏭한 기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만 알아두시면 정말 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치과만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올바른 보험 청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제가 준비한 것은 이론은 여기까지거든요. 네, 일단 네. 네, 수요 세미나 잘 들으셨나요? 어떠세요? 지금 좀 질문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이런 질문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올라온 게 잇몸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지금 플레보피를 치은방위 소파술이죠. 자, 초진을 할 수가 있나요? 오늘 강의 내내 초진에 소파술도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당연히 더 하나의 상위 개념인 치은 방위 소파술은 원장님 안 되세요. 네, 선생님 안 되세요. 초진에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네, 안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저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저치. 네. 한번 다음 질문을 또 볼까요? 네. 잇몸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이제 끝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어떻게 하실래요? 잇몸 치료. 자, 활택술 같은 경우 최대 하루에 1화까지만 되더라. 제가 지금 마지막 포인트에 소파술 같은 경우 저희 치과는 3분의 1화 곱하기 2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네, 타협하시면 안 되시고요. 규정대로 최대 1학 정도를 네, 상한선으로 두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또 하나 보면요. 네, 이런 또 질문이 있었군요. 지금 소파술 같은 경우는 초진이 안 된다고 제가 되게 강조했는데요. 타치과에서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강의 중간에 잠깐 설명드렸거든요. 타치과에서 정말 하고 오신 분은 굳이 다시 스케일링을 하시는 이유는 없다. 이런 경우는 차팅에 정확히 기록하시고 내역 설명에 타치과 스케일링 진행하시고 내원하심, 초진 가능합니다. 보험 청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거, 네, 어떠세요? 지금 혹시 답변 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쉽게도 같은 3분의 1학 같은 경우는 안 되는데요. 3분의 1학이 아니더라도, 네, 치주 후처치랑 SO, 후처치랑 SO. 사실은 치주 치료랑 SO 같아요. 지금 약간 질문이, 왜냐면 SO도 후처치고요. 수술 처치고, 지금 치주 후처치도 같은 후처치인데요. 이렇게 동시에 두 개, 후처치기 동시에 두 개를 같이 하면 하나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당연히 하나밖에는 안 되는 경우고요. 혹시 치주 치료랑 후처치를 동일하게 같이 한다면 역시 그 부분은 2월 달에 고시가 바뀐 걸로 해서 인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재심을 넣을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네. 오늘 질문이 좀 많이 달렸는데요.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를 하겠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네, 카카오톡 채널에 저희 추가하셔가지고, 네, 또 여러 가지 질문 올려주시면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강의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